그럼 10년 뒤에도 200만 원의 가치가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 만 55세 이상부터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당신의 꿈을 현실로 행복주치 다니쌤.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주택연금 신청 자격과 수령액, 장점과 단점은입니다. 네, 우리나라 직장인 50대 직장인들의 평균 자산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네, 한 6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6억 원 중 내가 사는 집이 차지하는 비율이요, 한 70% 이상 된다고 해요. 그리고 나이가 좀 더 들어서 한 60대 이상이 되면 내 재산 전체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은퇴 시점에 또 노후에는 내가 아무리 비싼 집에 살고 있어도 그 집에서 월세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 생활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 내 집 한 채로 내가 평생 거주하면서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주택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이런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 무엇인지, 또 대상주택은, 신청 자격, 또 거주 요건, 내 연금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주택연금이 무엇일까요? 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집에 평생 거주하면서 자신의 집을 국가에 담보로 주고 매달 국가가 보정하는 일정 금액을 받는 것이 바로 이제 주택연금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대상주택인데요. 내 주택의 가격이 있잖아요. 원래는 이제 시가 9억 원 이하가 이 대상주택에 해당이 됐었는데 내년부터는요, 이게 시가가 아니라 이제 기준시가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한 12억에서 14억 정도 되는 것들이 기준시가가 한 9억 원 내외 되니까 그 정도 되는 금액들의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택의 종류는요,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이 해당되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은 어떻게 될까요? 네, 주거용 오피스텔도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가주택인데요. 상가주택은 하나의 건물에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잖아요. 자, 이런 상가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될 때는요, 여기 나온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전체 면적 중에서 주택 부분이 조금이라도 더 크면 이런 상가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이 주택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신청 자격입니다. 가입 연령 중요하죠. 자, 원래는 만 60세 이상, 그러니까 부부 중 한 명이 만 60세 이상이면 이 신청 자격이 됐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 나이가 좀 줄어들게 됩니다. 만 55세 이상부터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국적인데요.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주택연금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다음은 이제 주택수와 가격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시가가 아니라 기준시가 기준으로 9억 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집이 한 채가 아니라 여러 채인 다주택자는 어떻게 될까요? 네, 신청이 가능한데 단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능해요. 네, 그런데 내가 주택연금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집이 두 채입니다. 그리고 합산 가격이 9억 을 넘어요. 이러면 이제 신청을 못 하잖아요. 자, 이럴 때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3년 이내에 내가 갖고 있는 두 개의 주택 중 하나를 팔게 되면 이것도 이제 신청 자격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네, 다음 이제 거주 요건인데요.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로 사용을 해야 돼요. 이것을 만약에 전세나 월세로 주게 되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단, 부부 중 한 명이 거주를 하면서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를 월세로 주게 되면 이제 가능하게 돼요. 요즘 이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집이 방이 이제 3개, 뭐 2개일 때 부부가 거주하면서 일부를 이제 월세를 받으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중 한 명이 거주를 하고 보증금이 없이 해야 된대요. 없이 월세만 받으면 이때도 연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 연금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시죠? 자,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시면 알 수가 있고요. 이 예상연금은 지급 방식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게 어떤 것인지 여러 가지 조합해 보시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될까? 이것은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집의 가격과 내가 몇 살부터 신청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한번 예를 보면 만약에 내가 집을 5억짜리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60세부터 신청을 한다고 하면 한 달 수령액이 104만 원. 만약에 내가 9억짜리 집을 갖고 있고 70세부터 신청을 한다고 하면 매달 272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정도 기준이니까 이 표를 보시면서 나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아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주택연금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한테는 이 주택연금이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분한테는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자, 장점입니다. 첫 번째는요, 합리적인 상속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부부가 사시다가 두 분 다 사망을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자녀한테 상속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집 가격보다 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더 많으면 이것에 대해서 자녀들한테 청구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걸로 끝이 납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제 내가 주택 가격이 9억인데 7억을 받고 2억이 남았어요. 자, 그 부분은 이 자녀한테 당연히 물려주게 됩니다. 상속이 된다는 거죠. 네, 두 번째는요, 평생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돌아가셔도 남은 한 분이 그 연금의 감액 없이 평생도록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제 장점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약간의 세제 혜택이 있어요. 재산세 내지는 소득세에 대해서 약간의 세제 혜택이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요, 집값 하락 시 연금이 줄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6억인데 4억이 됐어요. 떨어진 거죠, 가격이. 그럼 연금이 줄까요? 네, 줄지 않습니다. 정해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번 이제 단점이에요.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돼요. 좋은 거야 뭐 당연히 좋은 건데 이 단점이 연금을 신청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단점은요, 주택가격 상승 시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최근 4, 5년 동안 이 집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죠? 뭐 6억짜리가 10억이 되고 했는데 그 오른 가격이 주택연금에 반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물가 상승률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이제 55세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내가 55세에 신청을 하게 되면 요즘 100세 시대에 적어도 4, 50년을 더 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내가 매달 20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됐는데 그럼 10년 뒤에도 200만 원의 가치가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 아니겠죠.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생활이 어렵겠죠.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물가 상승률 반영이 안 된다는 게 두 번째 단점입니다. 네, 세 번째는요, 연금 해지 시 손해가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그 연금을 어떤 이유로 해지해야 될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손해가 큰데 어떤 손해가 있냐 하면 우리가 이제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보증료라는 걸 내게 돼요. 그게 이제 몇 프로냐면 1.5%입니다. 그러면 내 집이 5억 원이면 한 750만 원 정도 되죠. 이걸 반환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동안 받았던 연금, 그거에 대한 이자도 다 반환을 해내야 돼요. 이것이 이제 세 번째 단점입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집을 마음대로 옮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30년 된 집에 현재 살고 있는데 내가 40년을 더 살게 되면 그 집에서 총 70년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단 이제 특별히 내가 병이 생겨서 요양을 위해서 1년 정도는 비울 수 있지만 1년 이상은 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계속 살아야 된다는 거, 내 이 집을 마음대로 옮기지 못한다는 게 네 번째 단점이에요.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네, 지금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가 넘고 주택을 갖고 계신가요? 자, 그러면 이제 주택연금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께서 하실 일은 첫 번째, 내가 이 주택연금에 가입 자격이 되는지, 앞에서 제가 가입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가입 자격이 되는지 한번 보시고요. 두 번째는요, 지금 제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셔서 내가 이걸 가입하는 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선택해 보시고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